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엄마표 영어 카페 키즈북토리 운영자이자 엄마표 영어 가이드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영돌맘이라고 합니다. 엄마표 영어 가이드를 정말 오래 했지만 정작 저희 아이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위한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참고를 하시되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선뜻 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이라서 사실은 뭐 가이드를 해드릴 때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둘째는 자기가 준비를 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지금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늦게 우리 또 셋째가 태어나서 지금 9살인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뭐 물론 뭐 학업 성적이 막 우수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되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아이가 그냥 영어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큰 아이들도 물론 되게 장점도 많고 잘하는 것들이 많은 아이들이지만 제가 좀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들 때 이렇게 좀 해줬을 걸. 혹은 나는 또 이런 부분은 잘했어. 그런 시행착오들, 겪었던 것들, 육아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셋째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좋았으니까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셋째 아이하고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잘 건강에 잘 자라는 마음도 몸도 정신도 그죠? 그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소소하게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이제 하나하나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이 되겠네요. 사실은 앞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계속 지금 스탑하고 다시 찍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 아이의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속 얘기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 성격 자체가, 남한테 제 속 이야기를 잘 하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잘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엄마표 영어를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어떤 엄마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어떤 엄마표 영어에 대한 꿀팁이라든지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아이 등원시키시고 나서, 혹시 등교시키시고 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옆집 언니랑 혹은 옆집 친구랑 차 한잔 하면서 티타임 갖는다, 이런 약간의 수다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냥 소소하게 얘기를 풀어가는 걸로. 그래서 매일 한번 찍어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작심삼일이 좀 강한 스타일이라 아무튼 얘기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했냐면요. 저는 그냥 일찍 결혼을 하고 저희 신랑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워낙 연로하셔서 우리 결혼을 좀 일찍 서둘러서 했고, 그리고 아이도 또 이렇게 빨리 가졌고, 그래서 빨리 낳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그때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취업의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왠지 그때는 내가 아기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렇게 큰아이 키우고 그냥 독박 육아, 신랑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독박 육아하면서 나는 전업맘으로서 애기 잘 키워야지, 예쁘게 키워야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둘째 태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뭐 부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거는 당연히 아니거든요. 이제 빡빡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니라 그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제 인생보다도 아이를 어떻게 예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1년, 2년 아이를 유치원 들어가고 이러면서 혼자 아이랑만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보내고 뭐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무래도 그전에는 다른 엄마들 만나볼 기회, 다른 아이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큰아이가 5살 되면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집은 이렇게 하고 있었네,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있었네, 너무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육아를 되게 열심히 하겠다 했건만 사실은 뭐 교육이고 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뒤돌아서면은 아이 밥 차려줘야 되고, 뒤돌아서면 아이 씻겨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뭐 옷 입혀야 되고, 뭐 흘리면 또 갈아입혀야 되고, 그냥 뭐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쓸 뭐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20대를 육아에 바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뭐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쓸 뭐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은 이제 큰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보니까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이제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신문을 그냥 이렇게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 엄마표 영어, 영어 동화, 뭐 잠자리 동화 이런 키워드를 딱 만나게 됐어요. 매번 심각한 기사들 막 이런 기사들 있는 사이에 그 기사가 있길래 이건 뭐지? 해서 궁금해서 읽게 됐는데, 엄마들이 영어책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글책 열심히 읽어주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엄마였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영어 자체를 너무 못했었고, 영어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수능을 영어 때문에 망쳤을 정도로 영어를 못했거든요. 영알못 엄마였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호기심에서 그 엄마표 영어 막 그 기사에 들어와 있던 그 쑥쑥닷컴이라는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와서, 그리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한번 그냥 들어가 봐야지,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과연 저기에 있는 엄마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게 영어책이라는 걸 읽어줄까? 그게 뭘까?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노부영 얘기가 나오고 뭐 ORT가 나오고, 그리고 뭐 동화책 막 뭐 작가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또 호기심은 또 발동되고, 거기에 막 아이들 막 영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제가 소심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혼자 사이트를 한 아이들 재워놓고 저녁에 재워놓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트를 막 잠도 안 자고 막 파헤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노부영은 영어 동화책의 뭐 줄임말이고, 뭐 ORT도 줄임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게 동화책이고 이런 게 리더스북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6살, 그리고 작은아이가 4살, 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1월. 1월에 엄마표 영어를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처음 제가 보니까, 제가 쑥쑥닷컴에 들어가서 저의 첫 글을 보니까, 뭐 한글책 이거 이렇게 하는데 뭐 좋을까요? 보니까 어느 정도 엄마표 영어를 곁눈질로 조금 한 2개월, 3개월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첫 글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이 영상 찍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했지 한번 점검도 해볼 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그 사이트를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탈탈 털면서, 나는 그냥 노부영 읽히면서
또 ORT도 읽히면서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큰아이는 이미 그러니까 문자 인지 굉장히 빠른 녀석이어서 책도 일찍 읽었거든요. 한글 독립이 꽤 일찍 됐어요. 3살 때 됐던 것 같아요. 한글 독립이 3살 때 이미 되었고, 말은 느렸는데 책 읽는 거는 조금 빠르게 됐어요. 책만 읽어줘서 그랬겠죠. 뭐 놀아줄 것도 없고 제가 잘 놀아주는 엄마도 아니어서 한글책을 좀 많이, 그것도 막 집에 전집이 많았던 거 아니고 다 어디서 물려받은 거 뭐 전집 하나, 그리고 뭐 선물 받은 거 뭐 전집 하나, 이게 전집 2-3개 정도, 그리고 단행본 어디서 막 그 얻은 것들, 그런 것들 반복해서 읽어주니까 그냥 저도 뭐 문자에 전혀 뭐 빨리 시켜야 되겠다, 늦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큰아이는 그렇게 한글 독립이 일찍 돼서 이미 책 혼자 잘 읽었던 아이거든요. 동생한테도 읽어주고. 6살이면 얼마나 잘 읽었겠어요, 한글 책을. 그때 첫 영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많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는 제가 그 사이트를 뒤지면서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구나를 알고는 있었는데, 많이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큰아이는 이미 문자는 읽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자꾸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듣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좀 빠르게 리딩이 시작이 되고 빨리 읽었어요. 파닉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들려주다 보고 ORT 그때 당시에 2단계를 샀던, 2단계 6권을 샀던 것 같아요. 묶여있던 거, 인북스 거 6권을 샀고, 그리고 노부영도 1권인가 2권인가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한 달 동안 반복해서 읽어줬는데, 아이가 외워서 읽기 시작하더니 통문자로 인지되는 것들이 또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읽더라고요.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2008년 1월에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8년 4월에 영어를 한두 문장씩 읽는데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리딩이 빨리 됐는데,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아이가 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저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영어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했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문자가 빨랐던 아이는 그다지 영어적으로 그렇게 특출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괜히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가 잘할 줄 알았어 그러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표 영어 가이드 하면서 절대 리딩 빠른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큰아이는 시작을 되고, 아이는 그냥 열심히 읽어듣기 시작을 했고, 많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저도 너무 재밌어서 그럼 나는 이 정도의 금액을 매달 책을 사는데 써야 되겠다. 이제 예산을 세우고 책을 열심히 사주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뭐 책을 많이 사준다고 해서 한 달에 막 5만 원? 뭐 5만 원? 뭐 조금 오버되면은 한 달에 뭐 6, 7만 원? 뭐 이 정도. 그렇게 막 아이한테 그렇게 책을 막 사주고 할 정도의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진 않았었기 때문에, 신랑 혼자 벌어서 혼자 받는 월급 가지고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예산을 정해두고 그럼 도서관을 뭐 활용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책 권수는 좀 많이 읽히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아이는 한 단계 한 단계 리딩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결혼을 일찍 했고, 그리고 아이를 일찍 낳아서 키웠고, 주변의 친구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멋지게 화려한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뭐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저의 모든 열정을 당연히 누구한테 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의 그 컴플렉스를 아이한테 막 쏟아붓는 거죠. 그때부터 욕심이 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벌써 이렇게 영어를 읽어. 영어를 잘 읽어. 처음에는 아이랑 되게 즐겁게 하다가 나중에 리딩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그 모습이 막 뿌듯하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잘 읽는 것 자체가 그냥 뿌듯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싫어하고 슬럼프가 오는 기간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던 우리 서당계 둘째, 4살짜리 둘째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왜냐면 또 얘기하자고 하면은 아마 막 2-3시간 아마 날밤을 새워도 다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시작했고, 큰아이는 이렇게 잘 되는데 큰아이는 실패를 하셨다, 뭐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진행을 했었을까 둘째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아쉬웠던 거,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네, 그럼 또 내일 이어서 한번 찍어볼게요.